안녕하세요. 이해식TV 구독자 여러분, 강동주민 여러분, 이슈 해시태그 진행자 헌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우리 이해식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면 벌써 9월인데요. 언제 더웠나 싶을 만큼 부쩍 선선해졌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감기일 텐데요. 의원님만의 감기 예방법 있으실까요? 마스크 쓰니까 감기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독감 접종도 사실은 저는 안 했는데 지난 겨울 잘 지냈고요. 이번에도 뭐 코로나 접종하니까 독감 접종 뭐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당분간 또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니까 감기는 별로 찾아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한 주의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가볍고 편안하게 풀어보는 이슈 해시태그 7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30일로 연기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번 수요일인 25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주요 법안들의 의결 여부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세간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결국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로 늦춰졌습니다. 본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슈 해시태그 시간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번 본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법이잖아요, 그죠? 언론중재법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언론 매체가 또 인터넷 공간으로 많이 이렇게 확장돼 나가고 있고,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그런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범람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법이 이제 이 법이고요. 그래서 뭐 한간에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법에서 언론중재법에서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개념을 명확히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수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EU 등지에서 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법적 개념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고 단순히 이런 차단 청구를 하면은 바로 그 열람 차단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적절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는 것은 언론단체에서 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는 법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그 구미 선진국에서는 완전히 정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10개가 넘는 법률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협의 과정에서 하한선, 이게 3배에서 피해 규모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가 있는데, 하한선 이 3배라고 하는 것은 또 뺐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법원에서 실제 판결 과정에서 이런 피해액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몇 배, 이런 것을 법원에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1인 유튜버와 관련해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1인 유튜버는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할 사안이고,
이 1인 유튜버에 의한 그런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방위에서 지금 다루고 네.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의 중과실 추정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다는 건데, 이걸 좀 또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그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30일 날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인데, 지금 우리 당은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마치 상임위원회처럼 그 안건을 놓고 심사를 하는 네. 이제 그런 제도인데, 이 건에 대해서 전원위원회 회부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겁니다. 네. 이례적인 건데, 전원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금 이게 뭐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호흡 조절을 할지 이런 것이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이슈는 역시 이번 본회의의 주요 법안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법인데요. 이 법도 상임위원회 문턱 넘기까지 꽤 힘겨운 싸움을 했고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네. 됐습니다. 네, 이 그 의료법 개정안인데 수술실 CCTV 설치법이죠. 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거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네. 설치하게 할 거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네.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수술실 안에 설치할 거냐, 밖에 설치할 거냐, 당연히 안에 설치하는 네.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치를 그러면 강제를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제 지원하기로 네. 했습니다. 오. 근데 지원을 하는데 다만 이제 네. 이 관리는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열람권, 뭐 열람권에 대해서 의사단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엄격하게 해서 소송이라든지 뭐 수사에 필요할 때라든지 이렇게 열람이 필요할 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당장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충분히 우리 의료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 권대희 네. 뭐님, 그 정말 그 말하자면 공장식 이런 그 수술, 네. 말하자면 뭐 이렇게 그때 권대희 씨만 하더라도 의사가 똑같은 수술을 세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출혈이 과다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한테 그냥 지혈을 네. 맡기는 이런 과정에서 억울하게 숨지셨는데, 이런 분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의료진과 그리고 또 의료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떤 신뢰라 그럴까, 이런 것을 좀 공고히 하는 그런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짚어볼 법안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인데요.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을 비롯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고들 때문에 군사법원을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오래 묵은 우리 사회의 그런 개혁 과제였는데,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개혁 동력이 생겨서 이번에 30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군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이 수사나 또는 재판을 받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군 내에서 사망한 군 내 사망 사건, 그리고 입대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법원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이제 개혁적인 조치가 바로 군사 고등법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1심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2심, 3심의 경우에는 민간법원에서 그렇게 수사받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이 됐습니다. 이게 오래 묵은 우리 사회의 과제인데, 우리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같은 그런 비극적인 참 아이러니입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사건이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네. 네, 다음으로 짚어볼 법안은요, 종부세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 또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사위를 통과한 최종 내용은 어떨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종부세 과세 네. 대상이 공시가격 9억이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9억을 유지를 하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4%에 육박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네. 이렇게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약 한 16%,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리고 아파트로 하면 25%에 해당하는 분들이 종부세를 내게 생긴 거예요. 네. 이런 그 공시가격 9억으로 유지를 네.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특히 서울 지역에 사는 서울 시민들 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 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네. 해서 저희 당에서는 부동산 특위의 그런 논의를 거쳐 가지고 공시가격을 상위 2% 퍼센테이지로 묶어서 2%만 종부세를 내게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는데, 기재위 심의 과정에서 이 2%라고 하는 것을 왜냐면 매년 또 그 등락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격 등락이 있기 네.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2%로 정해 놓으면 가격이 들쭉날쭉하게 된다. 그래서 논의 끝에 이것을 11억으로, 기준 11억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2%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10억 6,800만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억 단위 반올림 해가지고 공시가격 11억 이상 이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종부세를 내는 그런 것으로 이제 네.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어질 법안이라 국민들의 기대도 참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6개나 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16건을 통합해서 심사를 했어요. 그만큼 정말 관심이 뜨겁고 개혁 의지가 높은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이 사학에 대한 그 개혁 의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가 관철된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학법을 잘 바꾸지 못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바꾸게 됐습니다. 핵심적인 거를 좀 보면은 초, 중 등 교원을 채용을 할 때 그 필기 시험을 교육감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원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종래에 있어 왔던 그런 부패 구조라 그럴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사실 또 국민적인 요구가 뭐 높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한 62% 정도의 사학에서 이 교원 채용을 교육감한테 위탁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도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법안은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입니다. 요즘 참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 탄소중립일 텐데요. 법적으로는 생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10월 달에 국회에 오셔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구미 선진국도 바이든 정부도 다 그런 그 선언을 했고, 중국의 경우에만 이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탄소 중립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생존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생각 내지는 뭐 도덕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지금은 생존의 문제예요. 이걸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공멸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라고 그러지도 않고 기후 위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2015년도에 파리에서 모든 나라의 그 정상과 이 환경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때는 탄소 중립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탄소 줄이는 데 대한 네. 공동 결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네. 1.5도씨 이하로 낮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존이 네. 가능하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탄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이 탄소 중립을 그럼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 로드맵을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 1안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그대로 두고 넷째로 그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애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고, 제3안이 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안에 가장 가까운 안인데, 석탄 발전소, 가스, 석유 발전소를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2030년까지 네. 2030년까지 지금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2030년까지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배출한 탄소의 총량의 35%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 로드맵을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번에 탄소 중립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이라고 그래서 탄소 중립 개념과 우리 MB 정부 때 추진했던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좀 안 맞다. 그래서 네.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법이 좀 다시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든 지금 이 법의 통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업 전반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완전히 네.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2030년까지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소고기 거의 아마 먹지 못할 거예요. 축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육 이런 게 네.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탄소를 배출을 하고는, 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된 에너지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수출도 하지 못하고 내다 팔아도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걸 네. 이게 생겨가지고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또 뒤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탄소를 앞으로 줄여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운 그 과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잘하기 때문에 네.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부문에서도 네. 이런 거대한 현안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강동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얼마 전에 그 강동구 작은도서관 협의회 임원분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리였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초대구름 작은도서관이라는 데서 했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구청장 할 때 그 도서관 개관식에 갔었어요. 가서 그 관장님, 구재원 관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거기서 작은 도서관 관장님 몇 분하고, 그리고 줌으로 또 연결을 해가지고 네. 비대면으로 또 회의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도서관 법이 있고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 도서관은 일정 규모의 큰 그런 시설 얘기를 하는 거고, 작은 도서관은 동네에 있는 작은 네. 그런 그 도서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작은 도서관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을 진흥을 하고, 네. 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하죠. 그리고 또 뭐 전담 사서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사서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구역을 맡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들을 좀 주고받고 네. 그리고 입법적인 차원에서 저는 또 국회에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노력 그리고 예산과 그런 제도와 관련해서 또 구청장과의 어떤 가교 역할, 강동구와의 가교 네. 역할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좀 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네,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지금 이슈 해시태그 7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이슈 해시태그가 갈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아서 진행자로서는 무척 뿌듯한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글쎄요. 우리가 다루는 게 너무 딱딱하고 네. 어려워가지고 조금 보시다가 그냥 다른 데로 탁 틀어버리고 네. 이게 꺼버릴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네.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재밌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이슈 해시태그의 깊이를 키워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의견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해식 의원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